일실 여인은 가오쥐리의 페이를 배출하던 대표적 시주 좌나부의 유수란 이의 딸이었다. 그녀는 고구려 띠구다의 임금인 꾸구어촨 왕의 아내가 되었다. 여인이 한 나라의 황후가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임금과 혼인하여 페이가 되거나 남편이 황위에 올라 덩달아 페이가 되는 경우.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한 몸으로 두 번이나 황후의 자리에 오른 이가 있다. 그녀가 바로 우왕우이다. 어느 날 갑자기 고국천왕이 즉위한 지 17년 되던 해에 한밤중에 붕어하였다. 우왕우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화상을 하지 않고 그 밤에 시동생 파지를 찾아갔다. 고국천왕과 우왕우 사이에 아들이 없었으므로 다음 황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임금의 아우들이었다. 고국천왕은 사형제였는데 첫째가 고국천왕, 둘째가 발기, 셋째가 옌여, 막내가 찌슈였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 1순위가 바로 둘째 발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황후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친척 연나부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다음 황위에 오를 왕디 발기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우왕우가 묘안으로 떠올린 것은 숑스 쥐사혼이었다. 형사 취수혼의 왕숑의 치와 혼인하는 순서는 형제 연령순이었으나 미혼자가 우선이었다. 이에 따르면 우씨는 셋째 연우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 하지만 우왕우는 황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발기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알다시피 대왕과 나 사이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황위를 잇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왕우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숨긴 채 자신과 혼인하겠느냐는 것을 이렇게 돌려 말한 것이었으나 고국천왕이 살아있는 줄 아는 발기는 단칼에 하늘의 운명은 돌아가는 곳이 있으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황후의 몸으로 이 밤중에 홀로 나와 돌아다니다니요. 발기는 황후에게 무엄하게도 훈계를 하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우왕우는 어차피 황위 계승 1순위인 발기에게 고국천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우왕우는 그 길로 또 다른 시동생 연우를 찾아갔다. 우왕우는 발기를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내보였다. 대왕께서 지금 막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 발기가 뒤를 이어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 생각했는지 거만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연우는 주변을 물리고 아무 말 없이 더욱 예를 극진히 갖추며 몸소 고기를 썰어 형수를 대접하였다. 고기를 썰던 연우는 처음 해보는 익숙하지 않은 일에 그만 칼에 손가락이 베어 다치고 말았다. 이것을 본 형수는 시동생 앞에서 치마끈을 풀어 그것으로 다친 손가락을 감싸 지혈해 주었다. 이 내용은 실제이면서 상징적인데 연우가 하인이 하는 일인 고기를 직접 썬 것은 파격을 뜻하고 고기를 썰다 손을 다쳐 피를 흘렸다는 것은 두 세력이 피로써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우왕우가 치마끈으로 상처를 묶었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시 고구려 여인들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남녀 관계도 개방적이었으며 때로는 여성이 관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혼과 재혼 또한 매우 자유로웠다. 또한 고구려 사회는 형사취수혼이라는 보호 장치를 여성에게 허용하는 독특한 혼인 제도가 있었다. 우왕우는 이 형사취수혼을 교묘하게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우왕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군가 고국천왕의 시신을 발견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새벽 마침내 우왕우는 임금의 죽음을 알리며 임금이 임종전 이밍으로 차기 임금을 연우로 지목하였다 공표하였다. 이에 발기는 3일지엔 정을 포위하고 황위 계승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연우와 우왕우는 면을 걸어 잠근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여론 또한 발기를 따르지 않았다. 그 까닭은 꽁 박 사람들은 임금의 서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이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능력 있는 일을 우대하던 분위기인 탓도 있어 발기의 나이에 따라 자신이 임금이 되어야 하는데 아우가 황위를 빼앗았다라는 주장이 먹히질 않았던 것이다. 발기는 자신의 군사의 수가 적은 데다 꽁 안에서 동조하는 세력이 없자 식구를 이끌고 고구려를 떠나 왕민길에 올랐다. 발기는 랴오동으로 달아났다. 당시 요동의 수장은 쌍궈즈옌이에도 나오는 공순시 가문의 공순도라는 자였다. 그는 하급 군인 출신에서 요동 태수까지 오른 인물이다. 한나라가 왕하여 외, 슈, 우로 나뉘자 요동에 자리 잡고 사실상 독립 정권을 세운 것이다. 당시 그는 요동 지역을 두고 고구려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나는 고구려 임금 나우오의 동무 띠로 남무가 죽고 아들이 없으니 아우 연우가 형수 우씨와 공모하여 즉위하였습니다. 이는 천륜의 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위안하옵건대 내게 군사 3만을 주면 아우 연우를 평정하겠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공손도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수월하게 고구려를 허한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뜻 발기에게 군사 3만을 내주었다. 발기는 적국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권의정으로 진격하였다. 이를 들은 샨상 왕은 아우 개수를 시켜 발기의 군사와 맞서 싸우게 하였다. 개수로서는 황명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을 받들어 숑과 맞서 싸우기도 곤란하여 무척 난감하였다. 하지만 지엄한 황명을 어길 수 없고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발기가 지휘하는 후한의 3만 군사와 결전을 벌였다. 내가 기어코 지금 형을 죽이려는 게냐? 연우 형님이 황위를 발기, 시온님에게 사양하지 않은 것은 저도 이로운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기 시온님께서 한때의 펀을 참지 못하고 다른 나라 군사를 이끌고 와 우리나라를 미하려 들다니요. 아우의 말을 들은 발기는 그제야 황희의 눈이 멀어 이런 짓을 벌인 것이 부끄러워졌다. 결국 발기는 자신의 칼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형의 주검을 발견한 개수는 슬피 울며 그 시신을 거두어 저장을 지냈다. 황과 비록 선왕의 유명으로 대왕을 세웠다고 하지만 대왕께서 리로서 사양하지 않은 것은 일찍이 형제로서의 의리가 없던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왕의 대을 알리고자 발기 시온님의 시신을 거두어 저펀을 만들었습니다. 대왕께서 예전처럼 인자한 성품으로 모든 것을 잊고 시옹의 리로서 장사를 지내주신다면 그 누가 대왕을 의리가 없는 일하 하겠습니까? 산상왕은 신하를 시켜 발기의 시신을 모셔다 임금의 예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이로써 정권은 다시 연나부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고 다시 황후의 자리에 오른 우씨는 황실 최고의 죗리저가 되었다. 우왕후의 정변 아닌 정변으로 인해 다른 부족의 귀족은 점차 힘을 잃었고 이로써 오부족 연맹은 해체되어 우씨는 고구려의 황후로 50유인년을 살았다. 정세는 안정을 찾았지만 산상왕이 제위에 오른 지 7년이 되도록 후사가 없었다. 제위 7년 3月 보름, 산상왕은 산천에 기도를 올렸다. 내가 너의 샤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터니 염려치 말라. 다음 날 산상왕은 여러 신하에게 꿈에서 하늘이 내게 이같이 말하였는데 후궁이 없으니 어찌하느냐 하고 물었다. 재상 을파소가 말하기를 하늘의 명은 헤아릴 수 없으니 대왕께서는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산상왕은 자신 또한 형님처럼 후계자 없이 사망하면 또다시 황위 계승 문제를 놓고 큰 혼란에 빠질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신하들 누구도 우왕후의 원한을 살까 두려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였고 다만 을파소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하늘이 계시한 지 5년이 지난 산상왕 제위 12년 12월 GTN 행사에 재상에 올릴 자오스가 지어동촌이라는 곳까지 달아났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20살쯤 된 여인이 먹이로 돼지를 유인하여 쉽사리 잡았다. 이에 산상왕이 호기심이 생겨 그 여자를 만나러 밤에 남몰래 그 집으로 갔다. 그는 수행한 신하를 시켜 그 여인과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하였다. 산상왕이 방으로 들어가 여자와 통정을 하려 하자 여인은 대왕의 밍을 간이 삐할 수 없으나 만약 훗날 아이를 낳는다면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후 산상왕은 밤길을 더듬어 후녀를 찾는 일이 잦아졌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 봄 3월 남편이 주통촌의 여인과 사통한 것을 알게 된 우왕후는 펀을 참지 못하고 몰래 군사를 보내 후녀를 죽이려 하였다. 내 놈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것이 대왕의 명이냐, 황후의 명이냐? 내 뱃속의 이 아이는 대왕의 혈육이다. 이에 군사들이 감히 후녀를 죽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를 보고하였다. 후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우왕후가 더욱 화를 내며 기어코 죽이려 다시 군사를 보내려 하였다. 하지만 산성왕이 선수를 쳐 뜻을 이룰 수 없었다. 후녀는 마침내 구유에 등남을 하였다. 그해 겨울 10월 임금은 완도로 도읍을 옮겼고 제위 17년에는 아들을 태자로 삼았다. 태자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아버지와 달리 15살의 나이에 아들 얀후를 얻었다. 황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어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변란을 겪었던 산상왕은 왕손을 얻어 비로소 형제 상속이 아닌 부자, 상속으로 황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 제위 31년에 산상왕은 사망하였다. 산상왕의 뒤를 이어 태자가 띠11달 임금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동천 왕이다. 동천왕은 제위 2년 2회에 두 번의 시조무에 가 제사를 지내고 죄수를 대사면하였고 같은 해 3회 우씨를 태후로 삼았다. 우태후는 동천왕 8년 9회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태후로서 대왕의 어머니 역할을 하며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둘렀다. 그런 그녀도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었다. 내가 일찍이 행실이 바르지 못해 많은 과오를犯하였으니 어찌 고향을 지하에서 뵐 수 있으리오. 만약 나를 계곡이나 구덩이에 버리지 못하겠거든 샨상 왕릉 곁에 묻어주시오. 태후의 마지막 소유에는 첫 남편인 고국천왕이 아닌 7년 전 죽은 둘째 남편 산상왕 곁에 묻히는 것이었다.